오늘 시장 전망 위주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세션에서 이제 강 지사장님께서 워낙 이제 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리슨에서는 좀 더 약간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것들, 유통에 대한 것 위주로 한 4가지 테마로 나눠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상반기 시장 동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놓고 내지는 지금 불과 11월까지 12월까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 한 해가 지나갔는데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점철됐다가 미국 대선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한 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통들이 상대적으로 작년 대비 성과가 좀 좋았다, 성장을 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조합마트, 개인 대형 슈퍼, 대형 마트가 이제 파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마트, 개인 대형 슈퍼, 쉽게 짐작하시듯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국의 근린 상권으로서 내지는 재난지원금의 사용 용처로서 좀 각광을 굉장히 받았던 채널들이 되겠습니다. 편의점이 의외네요. 편의점이,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장보기가 활성화되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식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내식의 구매처로서의 편의점이 조금은 각광을 좀 덜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각광받던 스토어 포맷이긴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는 약간은 주춤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뒤에서 앞서 이제 저희가 전체 유통 채널 입장에서 좀 봤었고요. 좌하단을 보시게 되면 마켓 사이즈라고 해서 저희가 한 26조 정도 상반기 소매 유통에서 소비자들이 지출하신 걸로 나타났는데 저 수치는 담배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빼고 놓고 봤을 때 오른쪽 이제 약간 이제 좌측 장표에 식품, 비식품을 보시게 되면 식품이 약 한 16조 정도, 비식품이 2조 정도 시장을 형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품이 전년 대비 성장률이 3.0% 정도 시장에 성장을 했고요. 비식품은 소폭 성장한 0.2%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먹는 거, 내지는 이제 식품, 가공식품 쪽이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닐슨이 다양한 식품 제품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있고요. 보시면 내식 재료, 편의 가공, 유가공 쭉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좀 박스로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성장이 좀 눈에 띄는 카테고리들이 좀 있죠. 예, 뭐 장류, 조미군, 뭐 소재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편의 가공군. 그래서 외식이 상대적으로 좀 위협을 받았던 올 한 해, 반대로 내식 소비자들이 일반 소매 유통에 가서 저런 식재료들을 구매하셔서 집에서 많이 뭔가를 해 드셨다. 저희가 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이제 저희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많은 카테고리를 담아서 좀 독해하시기가 좀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컬러 베리에이션을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먹거리 상품들이 전년 대비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테마별로 색깔을 좀 컬러링을 좀 해봤어요. 편의 가공, 소재, 조미 신선 이런 식으로 좀 컬러링을 했을 때 우측에 있는 카테고리들이 전년 대비 성장을 좀 많이 한 제품들에 속하는데 컬러가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침 없이 다양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먹거리들, 내식에 대한 것들 상품 수요가 좀 원활히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차류가 마이너스 16.3%로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차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위안 찾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좀 소비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류보다는 뭐 이제 상대적인 커피류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 시국에 달고나처럼 커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직접 패시 드신다라든지 홈쿠킹, 홈카페가 좀 더 좀 각광을 받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넘어가서 올해 좀 보게 되면 좌측은 식품 상위 브랜드 탑 10을 저희가 뽑아봤고요. 우측에는 올해 이제 신상품 퍼포먼스 탑 5를 좀 뽑아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카스는 전년과 같이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새로 지금 이제 순위권 내에 들어온 게 보시면 뭐 테라 맥주 워낙 이제 올해 각광을 좀 받으셨죠.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공유시던 분인지 좀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햇반을 보시게 되면 미국 레토르트 제품이 새롭게 이제 순위에 진입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상품이 좀 재밌는데요.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좀 맛이 매운맛이 좀 강조된 제품들이 신상품에 좀 많이 좀 효과가 좋게 상대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짜파구리 진진짜랑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에 영향도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진 비빔면부터 상위 5개 중에 4개가 약간 매운맛을 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저희가 좀 더 과장해서 연결지어 보면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감을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매운 맛에서 좀 위안을 받으신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했을 때 유통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주요 먹거리들에 대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저희가 좀 빠르게 짚어봤고요. 먹거리를 얘기할 때 저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정 간편식, HMR, 홈밀 레디 제품, 그리고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위 MB와 대비되는 PB, 유통 자사 상품, 자사 브랜드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HMR, 홈밀 레디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측면, 이슈 측면인데요. 소비자 측면 보시게 되면 인구가 이제 계속 좀 인구 구조적인 변화들이 많이 발생되죠. 노령화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경제력이 있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앞서 1, 2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구의 분화,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는 뭐 저희 이제 뭐 요즘 한참 핫 이슈이기도 한 집값 상승,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희가 또 이제 먹거리, 식품 산업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오늘 자료는 이제 가공식품 쪽이다 보니까 크게 그 온라인 쪽 거는 많이 제가 발췌해 오지는 않았는데 온라인이라든지 이제 배송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비마트, 요마트라든지 소비자와 먹거리 간의 이제 거리를 좀 줄여주는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한 강화되는 것들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일 거고요. 상품의 다양화를 저희가 보시게 되면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내지는 간편한 조리, 요렇게 안주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굉장히 요즘 또 핫하게 많이들 드시죠. 집에서 또 홈술 많이 하시니까요. 에어프라이어용 전용 제품들, 이런 부분들은 상품의 다양화 내지는 다른 말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보면 옛날에 PB 같지 않은 PB들,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핀포인팅해서 공략할 수 있는 제품 특성 내지는 패키징, 마케팅으로 좀 무장했다. 그리고 코로나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서 코로나의 확산, 이 부분에도 지금 영향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시장을 HMR의 조리 구분 형태, 이용 용도로 크게 좀 놓고 봤을 때는 보시면 저희는 이제 RT라고 하는 거는 ready to eat,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섭취할 수 있는, ready to eat은 바로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크게 분리를 하는데 레디 투 힛이 좀 시장의 메이저리티로서 전년 대비는 6%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이제 섭취할 수 있는 RT라고 하는 레디 투 잇 제품들은 3.2% 성장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제 이용 행태를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은 저희가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3.6% 성장했고요. 부식은 주식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탕, 찌개류라든지 이런 것들 1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간식은 주부식과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시리얼 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7.2% 성장을 했고요. 시장의 주요 이제 리딩은 주식이 하고 있으나 성장세를 보면 부식이나 간식 만만치 않다.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의 성장 요인이고 동력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성장률이 좀 높은 카테고리들을 저희가 좀 올려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가공두부, 냉동가스, 레토르트, 파스타 소스, 요런 이제 이 제품들이고요. 뒤에 이제 이런 제품들은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이 지금 상위 성장을 가파르게 했던 제품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 저희가
이용 행태별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한 25개 HMR 제품들을 주식 10개, 부식 10개, 간식 5개로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좀 카테고라이징을 했을 때 성장률이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주식 카테고리 10개 중에서는 즉석죽이 좀 눈에 띕니다. 즉석죽을 보실 때 왼쪽의 반은 저희가 이제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지난 1년간의 성장률이 되겠는데, 즉석죽은 파란색이 지금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 지난 1년 동안 성장을 해왔지만, 지난 3개년 평균 성장률 대비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성장세에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는 한풀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식 10개 카테고리 중에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게 냉동가스인데, 냉동가스는 반대로 지난 3개년 평균 성장률보다 지난 최근 1년 성장률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일 수 있다. 가공두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장률 플러스 최근 1년 성장률 모두 크지만, 최근 1년 성장률이 조금은 3개년 평균 성장률보다는 작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식에서는 보시면 냉동 핫도그가 지난 3년 놓고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올해는 약간 이제 요 최근에는 성장률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양새. 반대로 시리얼바 같은 경우에는 3개년 평균 성장률도 좋고 1년 최근 성장률도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에게 이제 테마별로 카테고리별로 어떤 곳들이 저희에게는 기회에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카테고리들은 저희가 어떤 것들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채널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이 좀 각광을 받는지를 좀 봤습니다. 들여다보게 되면 할인점, 대형마트하고 제가 편의점을 뽑아봤는데요. 왜 이 두 개를 뽑았냐면 할인점은 어쨌거나 HMR의 판매처로서 가장 큰 시장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반대로 소비자 구성 측면에서는 대형마트에 가신 분들은 대개는 장보기 대량 구매를 하신다라거나 가족 단위의 사실은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채널이고요. 반대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디하다. 1, 2인 가구의 소비처로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특성이라든지 소비자 집단이 다르다. 그래서 두 개를 제가 비교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에는 할인점에서는 성장을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 레토르트 국탕찌개, 냉동튀김, 냉장면, 프랑크 소세지 같은 육가공 제품들, 편의점에서는 성장률이 좀 가파른 것들이 상대적이지만 컵밥, 떡볶이, 냉장면, 어묵 같은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별로 내지는 유통별로 상품 전략이라든지 상품 기획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PB를 좀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유통사가 가져가는 자사 이제 브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셔널 브랜드, MB, 일반적인 이제 브랜드들과는 이제 상반되는 개념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 44개 카테고리 놓고 봤을 때는 전년 상반기보다는 약간 이제 PB가 주춤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B가 생각보다는 오프라인에서는 PB의 성장이 가파르지 않다. 내지는 이제 지금 소폭의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PB 제품군 중에서도 성장을 보이고 기회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상품 기획, 제품 기획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자체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네, PB, 그러니까 유통사와 손잡고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될지, 아니면 반대로 기존 유통사에서 성과를 가파르게 내고 있는 PB가 이러한 PB 제품군들이 있으니 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고성과군이라고 이제 지금 여기 우상단에
보시면 식용 기름부터 음료, 그 다음에 가공식품, 제지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고성과는 시장에서의 이 점유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는 상대적이지만 하고 있는 제품군들이고요. 가장 큰 사이즈가 이제 결국에 이제 마켓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음료, 가공식품이 있는데 음료, 가공식품을 제가 잠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료는 지금 약간의 그래도 PB가 지금 약간 이제 약간은 이제 주춤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PB 시장이 음료는 지금 한 5.1% 정도 성장을 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생수, 캔커피, 이제 마켓 사이즈 순서가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생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는 이 서브스크립션, 구독 경제에 대표되는 제품이고 오프라인에서도 방문을 소비자들의 이제 그 구매 요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생수는 전년보다는 좀 성과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PB 생수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캔커피라든지 과일 주스, 탄산음료 순으로 성과가 전년 대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부분은 전체 생수 시장에서 생수 PB가 차지하는 위상, 즉 점유율이 됩니다. 그럼 생수 전체 시장에서 PB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약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생수를 구매할 때 5개 중에 1개는 PB 생수를 구매하신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저희한테는 이제 기회 요인이 될지 아니면 이제 위험 요인이 될지 아마 이제 각자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기회 요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생수보다는 캔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가 현저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적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게는 시사하는 바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기존에 저희가 캔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를 유통사와 같이 협력해서 PB를 개발하는 고객 지금 이걸 웨비나를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역으로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쪽 보시게 되면요, 가공식품은 약 한 1.5% 정도 역성장한 것으로 나와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는 시장 사이즈도 있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육가공이 전년보다는 27% 정도 PB가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육가공은 이제 햄, 소세지 제품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라면이라든지 레토르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요도 측면으로 보면 육가공 라면, 레토르트가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될 텐데요. 레토르트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꽤 됩니다. 1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 육가공 라면은 좀 상대적으로 적죠. 육가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가공은 성장 요인, 굉장히 성장 많이 잘하고 있고 성장 동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저희가 전체 유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HMR, 그다음 PB 좀 둘러봤고요. 우리 농식품의 이 임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저희가 이제 임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소비 행태 변화 어떤 게 있는지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실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야외 활동 줄인다, 외식 안 한다, 외식 줄인다, 내식 많이 한다, 배달 더 많이 시켜 먹는다. 이런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지금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기획하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지금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장보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3년, 17년, 18년, 19년, 20년 보시게 되면 19년 대비 20년 지금 31에서 27%로 줄어든 게 정기적으로 장보기를 대량 구매한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또 식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한다 응답도 좀 줄어들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식재료 외 이상적인 것들을 필요한 걸 같이 구매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소비 행태가 라이프 스타일이 온라인으로 가고 좀 더 시간을 많이 줄이고 가족과 함께 많이 하는 시간, 본인들에게 좀 더 투자하는 시간으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과정과 환경 변화 속에서 할인이라든지 내지는 패키징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지금 식품이라는 것이 물가가 좀 오르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특색 있게 지금 그 질문의 값이 지금 응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특가 상품 및 할인 상품을 찾아 구매하겠다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3개년 놓고 봤을 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프로모션, 할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원하고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품별로 이제 쭉 저희가 밑에 스낵류부터 그다음에 뭐 커피, 과일, 식품, 그다음에 생활용품 이렇게 놓고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러한 야채 같은 육류 같은 것들은 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 저렴한 곳으로 매장 방문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구매처에 따라서 제품이 일어나지 않은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일 주스라든지 커피차 같은 먹거리들은 저희가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만 구매한다는 응답이 좀 더 강하게 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불확실성이 커져갈 때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만 구매한다라든지 기존에 사용했던 브랜드들을 다시 찾는다라든지 안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걸 명확히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브랜드를 더 좋아하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지금 요것도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것들인데요. 예전과 달리 먹거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선에 대한 것들이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먹거리 좀 더 강조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가서 쇼핑을 하는 이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재밌는 대목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여쭤봤을 때 왜 온라인 쇼핑했을 때 가장 최근에 구입한 카테고리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과일, 채소가 응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생수, 탄산음료, 뭐 요런 것들보다요. 커피, 차보다. 생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경제로 대표되는 제품인데 구독경제로 대표되는 제품보다 지금 이제 신선도 굉장히 강하게 소비자들의 온라인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고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은 변화진 중요성은 의미가 퇴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먹거리 신선을 얘기할 때 신선 내지는 가공식품 얘기할 때 저희가 뭐 퀘스트, 퀄리티부터 해가지고 막 키워드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전체 시장이라든지 코로나를 놓고 봤을 때 시나리오 위주로 저희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닐슨이 이제 상반기부터 코로나에 대응에 대한 것들 시나리오 말씀드린 자료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이제 3분기라든지 2020년 4분기면 뉴 노멀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벌써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인벤트 내년 상반기에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 뉴 노멀이 아니라 바뀐 세상에서 저희가 살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요 리부트와 리부팅과 리인벤트 재창조의 경제라든지 소비에 있어서 요 사이에 지금 한국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저희가 좀 변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올 상반기 초반부터 요런 테마 이렇게 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할 겁니다. 단계별로 했을 때 이런 것들 변할 겁니다라고 좀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는 게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다. 네. 근데 좀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Q4하고 내년 상반기 사이에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 내지는 새로운
세상에서 저희가 살게 될 텐데, 이 단계에 보시게 되면 식료품 구매는 어쨌거나 확대가 됩니다. 식료품, 식품에 대한 것들은 계속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가치 사슬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물동량의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로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는 경향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들에 의존하는 소비층이 좀 늘어난다. 국민들이 좀 늘어난다.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이 리인벤트 단계로 가면서 경제가 계속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필수품이 아니라 이제 생존품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앞서 PB 말씀드렸지만 중산층이 이때 되면은 소득이라든지 가처분 소득, 특히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브랜드 내지는 이제 경쟁력이거나 프로모션에 좀 더 의존하는 소비 경향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되면 PB가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PB가 소비자들에게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영어 표현상 뭐 이렇게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소득이 조금 이제 약간 상대적인 저소득층, 중상층으로 놓고 봤을 때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저소득층부터 소비에 대한 것들이 좀 위축을 받으실 거고요. 상대적으로 중산층은 안정적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다른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소비 활동에 있어서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소매 사이클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이제 마지막 장편인데요. 기존의 이제 온라인 식품 소비에 있어서 온라인 밸류체인 내지는 이제 그 물류 SCM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선이 좀 약했었고, 내지는 냉동에 대한 것들, 배송에서 온라인으로 사실은 냉동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뜻 잘 구매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패키징이 굉장히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소비를 늘려가실 수 있는 경향들을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좀 위치한 제품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제품들의 성장률도 괜찮고 온라인에 있어서 소비의 성장률도 괜찮고 앞으로 나는 이런 제품들을 더 소비를 강력히 할 의사가 있다라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상품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즉석밥, 냉동, 뭐 우유, 요런 냉동 만두류, 냉동 카테고리들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HMR 분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좀 더 소비를 더 활성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요 하단에 위치한 제품들,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먹거리들, 상식품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소비자들이 이탈될 수 있는 제품들이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명확한 타겟팅 내지는 이제 프로모션 기획을 하시고 유통사랑 같이 협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한 4가지 테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댓글을 주신 분이 없어서 잠깐 제가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네, 잠깐 마이크 받겠습니다. 네네,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팩트입니다. 네, 정말 팩트 기반의 강의가 아니었나 아,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고요. 네, 혹시 저희 이 자료 저희가 벤처 창업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항상 소스가 항상 부족해요. 저희가 자료를 좀 닐슨에서 인용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미나 차류나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뭐 참고가 많이 될 네, 네, 어떤 네. 데이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사용해도 괜찮은지 네, 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팩트 기반의 자료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기업이긴 하지만 좋은 취지로 공공의 목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예, 인용을 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